차라리 가위바위보로 후보를 정하는 게 더 나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의 일침입니다. 자당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도 무소속 후보를 찾아 헤매는 코미디가 2025년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불법 계엄 때는 국민들은 안중도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더니 이번엔 당원들이 희생양입니까? 질문하는 기자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홍기자 라이브로 장박 브라더스 박성태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장성철 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은 네. 지난주 예고를 했잖아요. 네. 예, 이제 단일화 박 터지고 있을 거다. 예, 이번 주에 한번 봅시다. 김문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 토요일 날 이제 선출되고 나서 어떻게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방금 이제 양자회동 했어요. 결렬이에요. 그리고 결렬됐다고 이제 나왔더라. 1시간 반 만에. 보세요. 뭐 구체적 얘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 보시죠. 뭐. 네, 예상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저는 만약에 압박이 세게 들어가고 잘 또 국민의힘 지도부나 한덕수 쪽에서 잘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 오전부터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그럴 일은 없다. 장수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럴 일 없다. 그래서 듣고 보니 그렇다.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김문수가 양보할 일이 없다. 없죠. 양보할 일 절대 안 없다. 한다고요. 근데 요거 뭐 어쨌든 속보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쪽하고 어쨌든 뭐 결론은 사실은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5월 11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에요. 예.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의 최고의 패착은 오늘 회담 들어가기 전에 내놓은 메시지 때문이에요. 단일화 안 하면은 단일화 없으면 난 후보 등록 안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은 왔어, 땡큐. 야 11일까지만 버티면은 한덕수 출마 못 하겠네. 네. 본인 패 다 깐 거잖아요. 관여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배수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수진 치려면은 나 내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내가 후보 등록하고 그렇죠.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이씨, 이거 재산이 되게 훨씬 적은데 뭐 장난이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야 10일까지 버티면 되는구나. 고맙다 한덕수. 패가 다 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담이 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결론이 날 수가 없었다? 완패죠, 완패. 한덕수 측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 한덕수 그 후보 전 총리 캠프에 책사가 없대요. 책사가 없어가지고 막 우당탕탕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렇대요. 손용택 비서실장. 실장이 그냥 인해장막을 쳐가지고 보고도 못하게 하고 정치인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좀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헛소문이겠죠. 뭐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언제 느꼈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광주 갔다 왔잖아요. 네. 광주 갔는데 이게 이제 김용남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네. 그 한덕수 후보가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 예비 후보 이런 말 해요. 그 막으니까 시민단체가 막으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호남 사람이 하잖아요. 저도 아껴야 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영남 사람이면 맞고 호남 사람이면 통과시켜 주나요? 광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를 막은 게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지역 차별을 나서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계엄 세력이고 반성이 없으니까 막은 거지. 그러네요. 계엄 세력이고 그 반성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영원함을 따지지 않아요. 맞네. 근데 그 질문의 모욕적인
지역 차별 심리가 들어있어요 이미. 거기서 킬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흥분하기 시작한다. 이제. 아니 저한테 1980년대 중반 정도를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마인드고 뭐 사랑해야 됩니다. 뭘 사랑해요? 지금. 아니 본인이 난장판 쳤는데 사랑해야 되는 얘기야? 나 그 서로 아껴야 됩니다. 뭘 아껴? 진짜 웃겼어요 그때 솔직히. 본인이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한 건데 저는 정치를 안 해보던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네. 실수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해보면서 지역 구민들과도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아보고 국회 상임위장 가가지고 장관들이나 맞아요. 총리한테도 다 한번 질의도 해보고 정책 협의도 회관으로 불러가지고 다 전문가들한테 보고도 받고 그죠. 그렇게 4년 8년 정도 단련이 돼야 국가를 보는 눈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 국무총리 했고 통상교섭본부장 했으니까 대통령 도전할 자격이 있어. 왜? 트럼프 관세 이거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는 오늘 사퇴하겠다고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일 이후에 사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퇴할 가능성이 98%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분 대체 왜 권한대행을 그만둔 거예요? 본인 말로는 나라가 위기라면서 예. 통상 그것도 특히 통상 위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유가 7월 초까지잖아요. 그럼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본인이 전문가인데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출마 변이 그랬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출마 변이었죠, 그게. 그런데 끝까지 완주해야지 그러면. 단일 안 된다니까? 나 들어서 안 해. 뭐예요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은 들어오서 안 한다가 예. 그 권한대행의 책임감보다 들어오서 안 한다가 한 3배 정도 무거운 분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책임은 들음냐 안 들음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본적 책임감이 1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 예. 그러니까 자기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돈 쓰기 싫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딱 11일까지 기한 정해놓은 거 보면은 네. 그 이후에는 무한대로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그냥 야 아꼈어 밥값 차비 뭐 임대료 이 정도만 나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찍어야지 홍보물 만들어야지 맞아요. 유세차 뭐 하던 거 플랜카드도 만들고 벽보 뭐 돈 들어갈 게 무한대요. 100억 금방 써요. 지금 가계부가 다 적어놨겠다. 예상 지출표. 예를 들어 뭐 오늘이 7일이니까 8일 식대 23만 원 쫙쫙쫙 해갖고 10일짝 했는데 12일부터는 이제 안 해놓고 이때는 막 몇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박 실장님이나 이정주 기자님하고 계속 했던 게 예. 기본적으로 출마의 명분이 없다. 그죠. 왜 나오냐? 우리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내란 세력 그리고 파면당한 대통령의 2인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거냐. 우리 계속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못 알아먹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험한 꼴 당한 거죠. 응?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토요일 날 사실은 그 헌정이 있잖아요. 정대철 회장 만난 날 제가 갔었어요. 오, 네, 제가 갔었거든요. 취재하러. 네, 현장에 갔었어요. 현장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의 그 감을 느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나오시려면 네. 국민 통합하고 결국은 이제 그 단일화한 다음에 대선에서 이기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당탕탕 하든 뭐든 간에 어쨌든 실용적으로 해서 이기면 오케이인데 명분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려면 지금 국면에서는 윤석열하고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윤석열 기본이죠, 기본. 네, 냉정히 말해서 윤석열이 묻으면 안 돼.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은 경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뱉으면 되는데 거기 옆에 딱 붙어 다니는 사람이 김기현 행정관. 맞아요. 김기현 행정관이 한 발도 안 물러서더라고. 대변인.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행정을 하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친윤이잖아요. 옛날에 경선 때부터 2021년. 그래서 제가 다른 공보팀에 살짝 말해줬어. 아니 저 행정관 빼시라고 그냥 옆으로 살짝. 근데 본인이 거기도 게이트 키핑 한다고 끝까지 이렇게 막 아니 누가 봐도 친윤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윤석열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네. 김기흥을 대변시켰다고 하고 네. 바로 제가 페북에다가 아, 김기흥을 대변시키다니 망했군.
바로 썼어요. 본 것 같아 한번. 바로 썼어요. 음. 그걸 네. 다 그냥 딱 보면 우리가 아는데 음.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역이용 당했다. 역이용 당한 거야. 역이용? 김문수가 본인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를 사실은 지렛대 삼아서 경선에 된 뒤에 그동안 받은 수모, 모욕. 제가 몇 분이야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 정책총괄본부장을 하면서 그렇죠. 김문수를 한덕수 헌납할 거야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예. 그냥 대놓고 모욕 줬죠. 그런 분이 캠프의 본부장이에요. 음. 그거를 김문수가 조용히 다 참고 보자 너 나중에. 그런데 그 박수영 의원은 이제 또 그 단톡방에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 자기가 반성한다고. 좌파의 통일전선 전술로 예. 김문수가 지금 조직을 먹으려고 한다. 이런 걸 쓰고 이렇게 무슨 난장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볼 때 딱 3명. 정당도 김문수, 차명진, 김지원 이 3명이 맞아. 복수다 이제. 맞아요. 복수의 칼날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10명의 탈레반이 있어요. 10명 있어요. 네, 그 노동 아. 운동할 때부터 같이 맞아요. 하고 같이 했던 맞아요. 그다음에 의원 시절에 이제 보좌 지냈던 사람들, 경기도지사 했을 때 둘렀던 사람들 그 근데- 10명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분이. 경기파라오죠 거기를. 네. 경기도 파. 차명진, 박종훈, 네, 예전에. 허숭 뭐 이런 사람들. 와 오랜만에 10명. 듣는 이름들이네. 그 사람들이 딱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고. 김재현도 거기에 이제 그냥 지시받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못 껴요. 그분들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본인들은 잃을 게 없거든. 그럼 우리가 뭐 언제 뭐 국민의힘 덕 봤어? 그쵸. 언제 우리 뭐 의원들이 우리를 도와줬나? 음. 우리는 차명진 얘기해요. 음. 나는 뭐 문수영하고 같이 둘이 하루는 차명진 TV 나갔다가 하루는 김문수 TV 나갔다가 이러고서 양평에서 같이 상추 뜯어먹고 네.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가 뭐 의원들 안 도와준다고 우리가 뭐 무서워라. 아이고 그래 단일화 협상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탈레반에서 잃을 게 없어요. 해볼 테면 해봐라. 잃을 게 없어. 오히려 선거자금 500여 원 쓰잖아요. 이걸로 이제 장차 본인들 유튜브를 위한 그쵸. 어떤 기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선거 그냥 잠깐 놀다가 집에 가면 돼. 놀다가. 놀다 집에 가면 돼요. 이번 대선은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장비들을 이제 딱 마련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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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에서 가상현실 유튜브 선거 장비. 보조금을 한 이렇게 다 합하면 한 대선한테 한 500원 쓰잖아요. 588억 이번에. 진짜 많네. 이거를 21일간 쓰는 거야. 아. 굉장히 압축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게 쓰는 뭐 평소 유튜브 하면서 고마웠던 사람들 예. 김씨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좋아서 또 예, 시키고 예. 거의 하루에 25억씩 쓰는 거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예, 근데 하루에 이제 25억 고정 비용으로 그죠?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TV 어쩌고 그다음에 홍보물, 그러니까 네. 책자용 홍보물이 그쵸, 있고, 그쵸. 한 그다음에 30억? TV 광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세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량 돌아다니고. 그 플랜카드하고 벽보하고 네. 뭐 이러면은 한 500억 정도는 그냥 써요. 아 그냥 확 나가요? 근데 이제 100억 정도는 네. 재량권이 있는 거지. 자 공보팀 저 3억 써 이렇게 쭉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특별히 유튜브에 우리가 선거 홍보를 집중한다. 아 유튜브들에게 이제 출연시키고 별풍선 쏴라. 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극우 유튜버들에게 후원 계좌로 쫙 다. 그렇게는 돈을 못 쓰고요. 그래요? 이제 그건 안 같이 돼. 방송을 하는 방송하면서. 거지. 방송을 하면서 출연료를 1,0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주겠다는데 뭐 그렇죠. 할수 있죠. 2,000만 원 줄 수도 있는 맞아요. 거죠. 그렇게만 네, 쓰는 거예요. 내부 거래지만. 네. 아 우리도 저희 방송도 정당민주주의 김문수 후보 지금 밀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정당민주주의 반대된 건 아닌데 김문수 캠프에서 조금 들어와 주세요. 별풍선 좀 쏴주고. 예? 아니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김재원 불러요. 김재원 후보. 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프락치라고 했다가 저는 취재된 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다. 예, 전화 왔어. 전화. 예, 전화 와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좀 죄송한데 저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안 오고 위로. 예, 우리 제작진한테. 예, 저는 들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전화했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예, 저는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캠프에서 김재원 그때 본부장이 들어와서 이제 일종의 첫 번째 위장 취업이죠. 근데 위장 취업 그 공장장이었대요. 그래서 쫙 장악해놓고 자기는 대구시장 내지는 경북시사. 원래 기자들이랑 잘 안 만나요. 예, 원래 맞아요. 되게 꺼려. 맞아요. 옛날에 박근혜 캠프 때 2012년 대선 때 2012년인가요? 2012년이죠. 대변인 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같이 있었어. 아시죠? 내가 공보팀장, 공보팀장. 대변인 2명, 김재원, 이혜훈. 둘이 맨날 싸워. 맨날 싸워요? 둘이 따로 보고 해야 돼. 둘이 좀 안 맞아요. 스타일이 안 맞아요. 보니까
여기 가면은 이혜훈 욕하고 여기 가면 김재원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따로 싸워가지고 내가 힘들었어요. 그때 대변인 했으니까 네. 기자들하고 저녁을 한 20명 데리고 저녁을 먹는데 그때 왜 박근혜가 대선 출마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본인 개인적 생각을 얘기를 한 거야. 네. 근데 그 자리 계속 진행 중인데 기자 한 명이 그걸 썼어 인터넷으로. 아, 거기서 이제 김지원이 그 옛날 그 사건 말하죠. 경향신문. 아니 경향신문 아니에요. 그 사건 말고? 네. 그래서 비스의 써서 뉴스. 아니 있는데 제가 워낙 친한 기자여가지고 네. 그랬더니 뭐 거기서 막 뭐라고 한 거야 술자리에서 너희 개 기자들 막 XX, 소 그죠? XX.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음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잘렸지. 일일이 사과하고 대변인 잘리고 그다음부터 기자들이랑 달 얘기도 안 해요. 아, 그게 이제 그 본인 지역구에서 송이버섯이 올라왔다고. 자 기자들 모여 송이버섯 고기랑 네. 구워 먹자. 그러다가 술 먹고 그냥 욕한 건데 더 웃긴 게 있어. 다음 날 자기가 국회 부스 다니면서 사과를 해야 된대. 네. 나보고 같이 가재. 같이 그래가지고 가자고. 거기 내가 놀면서 계속 자꾸 90도로 하고 있어요. 내가 같이 가서 네 저기 김재원 대변인 오셔가지고 사과하신답니다. 부스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과하고 하면 네 그런 일까지 해줬어 내가 김재원한테. 근데 그 참 아픈 슬픈 역사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렇죠. 저는 응원합니다. 근데 김재원 김재원 의원이 의원이요? 네. 아니 정당 민주주의의 그 최전선에 서 김재원 있잖아요. 의원이 오늘 이 시점은.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원내 수석할 때도 쭉 봤는데 간단한 분이 장난 아니야. 아닙니다. 그 김문수 보고 방금 백불이 나왔는데 뭐라 합니까? 이게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서 얘기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거 단일화 깨졌구나. 완전히 깨졌네요. 용어 보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 본인이 11일이 지나면 등록 안 하겠다. 그러면 11일 지나면 단일화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패를 보여준 거야. 아이고 좋아라. 네, 그랬더니 그러니 이러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언성을 높이진 않았는데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냐. 후보 간에 만나서 대화하고 접근할 기회를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 네, 이렇게 워딩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거 이제 집에 곱게 가셔라 이 말이네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내일 그냥 긴급 기자회견 해가지고 사퇴하겠네. 저 이번에 출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뒤에서 이거 누가 끌어냈냐 이거 자체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배우를 제기한 거거든요. 이거 윤이 나가라 했냐? 지금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용산이 나가라고 했냐. 어.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뭔 저기 캠프에서 소송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기. 뭔데 출마도 안 할 텐데 뭐 소송하겠어요. 출마해야 소송. 윤이 나가라 했다 이 용어를 말씀하셔가지고. 내일부터는 자연인 한덕수 씨가 이제 소송을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데 자연인 한덕수 씨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죠? 고소하지 마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꺼졌어요. 이게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막 와르르 무너졌는데 어쨌든 11일까지 버티고 자동 단일화 된다. 그럼요. 김문수로. 그렇죠. 김문수가 버티면 먹는 게임이니까 저거를 단일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쌍권 지도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제 한덕수가 의지가 강했으면 저는 11일 날 등록을 하고 계속 대선 후보 출마하고 국민들께 통합, 그다음에 무역, 관세, 이 외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본인 출마의 변에 맞는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11일은 뭐 안 하겠어요. 막 이렇게 버리면은 이건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판을 만든 사람, 그런 경기판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판도 못 보고 불과 본인 나오면 김문수가 형님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뭐 여론조사 해봐요. 결과 뻔한데 여론조사 무슨 샘플 다른 걸로 해요? 명태균이 있으면 그러겠지. 그렇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 뻔한 거예요. 김문수가 총 맞았습니까? 형님 하시죠.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보고 뭘 해야지. 그렇죠. 그것도 못 본 사람이 무슨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는 훨씬 더 사기꾼인데 국가적으로 좀 사기꾼이면 그렇죠. 사기꾼처럼 보이는데 그런 분이랑 협상을 자기가 잘할 수 있다니 그 정도 내공을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깡통. 이 본인 앞에 며칠도 못 보면서 무슨 국가를 본인이 경영을 잘해서 50년
공직의 노하우를 말이 안 돼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기 판을 다 깔아줬고 네. 누군가가 이제 대행님 우리가 다 해놨어요. 다. 네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아유 저기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도 만들어놨고 좋아하시는 국 한 상 크게 차려놨습니다. 오시면 맛있게 드세요. 이제 이거였는데 갑자기 저 죄송한데요. 부엌에 가가지고 나물 좀 무치시고요. 고기도 좀 굽고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주방장이야? 나 그냥 밥 먹으러 왔는데 왜 나한테 그것까지 시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기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누군가의 설계에 설득당했다. 그냥 맛있는 밥이나 먹고 요새 다니면서 막 돈 쓰고 다니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럼 이게 설계한 사람은 두 분께 똑같이 듣고 싶은데 설계한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한덕수로 다녀야 되면 이길 거라 본 거예요? 아니면 질지 알고 당권이나 먹자라고 한 것 같아요? 이길 거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길 수도 있다라고? 그 전에는 그렇죠. 어쨌든 정확한 표현은 이길 수도 있다가 맞죠. 이길 수도 있다. 프레임을 전환하면 이길 수도 있다. 이재명 그쵸.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쵸. 대법원 그런 판결 나왔으니까 후보 자기가 박탈될 수도 있다. 뭐 그거 아니면은 뭐 저기 우리한테 불편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안 되면 그래도 우리가 당에 대한 지배력, 주도권, 권력 이런 거는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그런 거지. 넘버원은 예를 들면 한동훈이 만약 대선 후보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네. 윤핵관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세 가지가 합쳐졌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당권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볐다. 그렇죠. 근데 책임져야지. 그렇죠. 근데 그걸 하려면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번에 저는 양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모르겠어요. 계엄 이후에. 근데 탄핵 소추 이후에 한 일주일 뒤는 석고 대제하고 맞아요. 태세 변환해서 급편침해서 대선을 준비하고 정말 진지한 본인의 사리 사욕을 빼고 그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잔꾀만 부리다가 제꾀에 넘어갔다. 이게 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일화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럼 권영세가 내일 이제 나 비대위원장 사퇴할래 이렇게 네.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권성동도 에이씨 나도 안 해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정책위의장이 한다.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부 그러네요. 없이. 근데 권성동은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계속 이때 물러나면 안 된다. 근데 뭐 안 물러나더라도 선거 운동을 해주거나 선거 기획을 하거나 뭐 도와주겠어요? 할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의 그 진정성 있는 도움과 지원은 김문수 후보가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이양수부터 또 그만두겠지 당연히. 자, 개코미디예요, 개코미디. 주요 정당이 예를 들어 2002년 후단협이 있지만 계속 압박하고 후보를 설득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했었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예 말을 안 듣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는 제일 깜짝 이런 거 놀랐던 처음 게 봤어요. 안에서 얘기 들으니까 김문수가 후보는 제가 취재했던 바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탑다운을 만나서 이 협상을 할 의지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 처음이라는 게 경선 막 거칠 때 한동훈 후보가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실제로 캠프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말씀 아까 그게 맞아요. 김재원 실장하고 차명진 전 의원이 만든 이 두 명이 완전 책사거든요. 완전 바꾸면니까 박수영하고 막 이 사람들 들어올 때 들어와고 이게 열어준 거야. 열어주고 오자마자 바로 가돌이 딱 막 해가지고 한동훈 치고 이겼어. 이긴 다음에 나가려고 하니까 누구 맘대로 해가지고 이제 열어주고 가돌이 가져가지고 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역으로 당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그런 머리를 쓴 사람이 아니래요. 차명진이죠, 뭐 결국에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주고 싶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그거래요. 지금 선대위 있죠. 선대 임명장이 못 나간대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쪽 사람들 있죠. 밑에 선대에 있던 사람들 요새 방송 나가잖아요. 아직도 캠프 이름으로 나가요. 우리도 내일 뭐 초대하는데 물어봐요. 김문수 쪽 캠프 있는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대변인단 있잖아요. 그러면 당 선대위잖아 이게. 공식 선대위가 안 꾸려져. 당 선대위가 없어 지금. 그 직책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안 사무총장이 꾸려져 있잖아. 발급을 안 해줬어. 발급을. 그렇지. 정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한덕수 단일화가 당연히 될 걸로 기대했었다면 법무사 찾아가서 공지라도 받아놨어야죠. 그죠. 김문수 후보 이렇게 손 끌고 와서 저 공증 좀 하고 하겠습니다. 행정소사로도 갔어야지. 그죠. 후보 있고서는 사실
빠져줘요. 그렇죠. 아니 뭐 바보예요. 아, 진짜 이게 뭐 안 지십니까? 당 후보를 뽑아놓고 그럼요. 선대 임명장도 안 주고 예의가 이렇게- 아니지. 예. 저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 비용 네. 400억도 못 쓸 것 같은데요. 400억도요? 네. 아, 588억 중에 쓸 일 없다. 400억도 못 쓸 것 같아요. 아, 나머지 100억 우리 그건 어차피 200억 국가에서 보조해 주니까 다 네. 쓸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뭐에 쓴대요? 아 여기 여의도 앞에 김치 삼겹살 이런 데 다 이제 예. 미리 그거를 선물해 놓고 그냥 그러지 건물을 뭐. 살 수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우리 질문한 기자 와서 여기 좀 스포츠 좀 싸주셨으면 남는 그 10억 중에 1%만. 아니면 출연료를 네. 주면 되는 거지. 예. 저희도 출연료 이번에 한 10배로 확 올려서 네. 그냥 쓸 일이 없겠네. 쓸 일이 없어요. 저렇게 협조 안 하는데 못 쓸 일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본인들 지역에 다리도 놓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겠네. 아, 아무튼 그러니까 망했어요. 예. 그리고 그럼 요거 하나만 질문하면 그 김문수 후보 나오고 그러면 3자 구도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뭐 크게 보면 뭐 권영우 후보 있지만 제가 얘기하면은 네. 오늘부터 예. 이재명 정권이 시작된 거예요. 아 오늘부터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대통령의 이게-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된 아, 거라고 D+1 보면 돼요. 일인가요 오늘이? 네. 아. 오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거요? 여론조사 이제 각 언론사 여론조사 안 해도 돼요 이제. 의미 없어요? CBS도 하지 말아요. 이제. 아, 그래요? 의미 없어 못 들어요. 여론조사 회사만 배불러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재명 정권 시작. 오늘부터.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죠? 아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 뭐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가능성이 높아졌죠. 저는 늘 이제 상황은 비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암만 찾아봐도 없어. 아니 민주당도 솔직히 잘못이 너무 많은데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더 잘못해. 아 용서받을 그러니까 수 없는 일들. 이쪽에서 뭐야 너희들 이렇게 하려더니 여긴 우리가 흔히 하는 머무든 맞아요. 편하면 머무든 맞아요. 개가 머무든 게 이쪽에 뭐가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더니 저쪽은 우라늄이 묻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코미디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러면 정치가 망해요. 그죠. 그러면 이 하지아이 정치가 돼요. 그렇죠. 이번에 민주당도 사실은 법원 관련돼서 좀 오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심하고 하는 게 당내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 저쪽은 더 난장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댓글에 보니까 네. 김무성 대표님 오, 단식하신다고 맞아요. 그 걱정하시고 뭐 설득하라고 하는데 네. 오래 못 하세요. 김 대표님. 네. 어. 예전에 제가 뭐 단식도 하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성철아 배고파서 못한다. 이거 음성 지원 되네요. 아 옛날에 막 친구하고 싸울 때 네. 단식합시다 막 네. 그랬더니 배고파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단식을 하신다고? 아니 그냥 이렇게 단일화해라. 해라. 원로들끼리 하시는 모양인데요. 하여간 아, 제가 볼때 원로들도 오래 못 이제 뭐 가세요. 간헐적 단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한번 제가 그 생방송 지켜가서 진짜 먹나 안 먹나 한번 지켜. 오래 못 하. 진짜 이제 87년 이후에 굳이 단식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만약 윤석열의 계엄이 계속 있었다면 그 정도에서는 할 만한데 저희가 그 민주당 이제 또 그 주제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요. 네, 요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짚힌 데가 있는데 요 질문 누가 하더라고요. 왜 지도부가 쌍권이 그러면 김문수를 밀어도 되는데 왜 굳이 무리해서 한덕수를 밀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김문수보다는 흔들 수 있다. 판을 흔들어서 이길 수도 있다.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한 사실 거고. 이게 90%라 생각해요. 말 잘 들어가지고 프레임이 없어. 프레임이 없고. 아니 진짜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정말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파기환송 했다고 됐으니까 왜 친윤이 한덕수가 훨씬 편하죠. 같이 그쵸. 일을 많이 맞춰왔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지난 10년 만에 지금 노동부 장관 할 때도 한 며칠 잠깐 얘기 나오고 네. 아무도 관심이 없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호흡을 맞추지 않았어요. 친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분은 자유통일당이랑 정광훈 씨랑 친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쪽이랑 또 국민의힘이 갈 건 아니죠. 그렇죠. 이쪽에서 뭐 네트워크도 별로 없고 대신 한덕수 대행은 총리 때부터 쭉 어쨌든 당정 간의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있잖아요. 절대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편하죠. 아, 그치. 이분은 뭐 얘기했을 때 예. 그치. 지금 뭐 고민 중입니다. 네, 이러면서 다루기 쉽죠. 다루기 쉽고 절대 반대를 세게 하면서 생존이 1번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딱
11일 넘어가면 내가 생존에 약간 위협받을 것 같은데 바로 끊잖아요. 꼬리 자르듯이 맞아요. 도마뱀 꼬리 다시 딱 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친윤의 핵심 권력층은 예를 들어서 한덕수를 세웠다가 되든 지든 사실은 본인의 권력을 더 유지할 수 있다. 김문수는 사실 어디서 갑자기 날라온 돌이고 자유통일당에서 날라온 돌이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인데 홍준표 전 시장은 미국 가신다더니 왜 출국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준다 보세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정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 우리 복귀한다. 질문하는 기자의 패널로 정기적으로 네. 섭외를 하세요. 그럼 우리 OX 한번 하죠. 홍준표 정계 은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는 O, 안 했다는 X. 했다는 O, 응. 안 했다는 X. 하나, 둘, 셋. 정계 은퇴? 네, 안 했죠. 안 했다. 안 했어. 다시 돌아온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안 있잖아요. 돌아온다. 정계라고 하면 어떤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장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하고 네, 있지만 네. 제가 정계에 들어있는 이건 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직이거나 네, 이런 총리. 것들 총리 무슨 선출직 이건 못 맡을 거다. 안 맡는다. 대신 정치 평론을 할 수가 있어요. 평론할 수 있다. 가끔 이제 토론이나 이런 인터뷰 프로 예능 프로 나가서 그것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할 때 홍준표 시장님 비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아니면 전당대회 나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국민의힘으로. 네. 그래서 저렇게 메시지 내는 거 보면은 아직도 그냥 DNA에 미련이 그냥 정치하고 싶은 DNA가 있는 거예요. 저 타고났어요. 아니 나 환멸을 느꼈으면은 탈당했으면은 그냥 에이 되든 말든 에이 마음대로 해 막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유튜브 보면서 다른 사람 페북도 보고 기사도 보면서 네, 한마디 해야 되겠구만. 이게 정치에 관심 끄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지난번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아예 올랐잖아요. 네. 저희 백분 토론에서 그렇게 봤는데 그때 제 느낌 뭐였냐면 이제 굳이 대통령 아니면 내가 딴 거 할 생각은 없다.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마지막 소명. 마지막 소명이 대통령인데 아니 마지막 소명을 당 대표에서 지방선거 때 내 사람 공천 많이 주는 거. 당 대표를 벌써 2번이나 했잖아요. 2번이나 했고 또 야당 대표. 원래 본인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 정기한테 하니까 챙겨주고 떠날래. 지난 대선 때 제가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그 선대본부장이었거든요. 와서 막 얘기했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이거는 근데 홍준표 후보랑 얘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했더니 안상수 당시 선대본부장이 홍준표 선대본부장이 저는 그 양반과 생각이 달라요. 이건 제 주장입니다. 이렇게. 그럼 뭐지? 그게 없어요. 제가 전망적으로 음모로 하나 깔아볼까요? 하세요. 저는 두 분하고 좀 의견이 다른데 뭡니까? 사람들은 홍준표 시장을 이제 그 평가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제가 한 2, 3년 정도 땡겨서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정권의 1기는 아니고 한 2, 3기 정도의 국무총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권의 위기가 한번 와요. 처음엔 못하지. 처음엔 못하는데 분명히 이재명 정부도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폐청산을 해야 돼. 왜냐하면 윤석열이 잔당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친다? 부담스러워요. 네, 이럴 때 쓰는 게 이재. 국무총리 정도면 할 만하겠네. 근데 좋은 생각인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홍준표가 민주당에서는 쓸만한 거긴 한데 본인 홍준표 적이 안 시장이 맞다. 그렇죠. 내가 뭐 이재명 밑에서 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막 코박코 마셨던 분인데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확실하게 하시는 그거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차기 대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분도 자기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유지를 위해서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이 새 의원 해서 가면 내기 한번 하시죠. 우리 커피 내기. 삼겹살 안 얘기해요.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구독자들한테. 좋아요. 네. 이게 만약에 실현되면 네. 저희 질문 기자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물가 상승률 계산해서 네. 커피 10만 원 빵. 좋아요. 오케이. 그때 어쨌든 지시는 분이 네. 10만 원 여기 네. 저희 구독자 쿠폰으로. 그날 댓글 가장 많이 달아주는 순서대로 해서 네. 10만 원 채워서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린 걸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죠? 한 명한테 다 보내준다고? 아니요 댓글 단 3,000원짜리다. 네. 그러면 10만 원 채워질 때까지 저라락 이렇게 해서. 그때 쿠폰 배달하기가 동접자가 쉽지 한 않을 10,000명은 돼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만 명 안 될 것 같습니까? 최고 몇 명까지 갔어요? 지금이죠. 2,600명. 죄송합니다. 2,600명 지금인데. 장 소장님이 또 나와주시면. 아이 소금쟁이님이 저보고 은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은퇴하면은
저기 평론계 좀 재미없어요. 네. 그래도 그냥 저 안돼 미워하시더라도 보세요. 아니 그냥.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 동접자가 망한다니까요. 저 욕. 사실 진보 채널들이 다 장성철 그죠. 덕분에 방송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여야 뭐 네. 진보 보수 균형을 좀 대강 맞춰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욕 많이 하세요. 네. 괜찮아요. 장 소장님이 이 유튜브계 한덕수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국민의힘이라면. 컨스바 나 그러면 곧 은퇴인데 나 왜 은퇴를?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주셔야 돼요. 비율은 딴 사람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튜브계의 이재명이다 뭐 되게 이렇게. 싫어해요. 아 싫어요. 너무 싫어하지. 네. 명분 없는 추. 저는 왜냐면 한덕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무슨 이슈가 돼? 아니 국민의힘 좀 경선이 좀 밋밋했잖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단일화를 왜 하냐고요.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찍고 까부는 거지. 자기들이 이긴다고 믿은 나 거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룰을 저렇게 만드는 순간 오세훈, 유승민이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를 맞아. 포기한 순간 음. 이건 대선은 끝났다. 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맞아요.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친구를 골고루 사귀라. 골고루 사겨라. 네. 그냥 본인들끼리 맨날 만나서 여기서 한덕수, 맞아요. 권성동 만나서 맞아요. 무슨 얘기하겠어요? 맞아요. 단일화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야 지지율 봐봐. 왜? 이거 몇 프로인데 이거 오차범위 아니야. 되고 있는 거 희망대로 엄청 돌려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좀만 이렇게 하면 자 이준석 끌어오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오차범위 아니고 맞아요. 오차범위 아는 통계학적으로 모르는 거야. 아.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재명 계속 사고 칠 텐데 그렇게 희망회로 돌렸는데 맞아요. 그래서 친구를 넓게 만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의견도 좀 들어라. 그렇죠. 너무 동네 친구만 만났다. 그렇죠. 예. 우리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십시오. 하시죠. 예, 오늘 이거 뭐 결론부터 말하면 고등법원이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사실은 기일 변경 신청도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 김용남 의원이 법조인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대선 후보로 본 후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거의 형평성, 선거 운동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헌법에 근거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은 12일 정도로 왔어요. 12일 날하고 뭐 13일 날 나왔고 근데 이거 웬걸 뭐 수요일 날 하자마자 그 한 30분 됐나? 30분 만에 바로 빵 나왔잖아요. 예상했어요? 기일 이번에 그냥 네, 대선 네. 이후로 미루는 거 네. 예상은 못했죠. 아 근데 결국에는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을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굴복했다? 예, 고등법원이? 네, 왜냐하면 탄핵시킨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부터 탄핵시킨다라고 협박을 했고, 공직선거법, 뭐 형사소송법 다 그냥 지금 바꾸는 법안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그것에 대한 좀 굴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도 고법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저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굴복이지만. 네, 그냥 결정을 했으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헌법과 법률이.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대법관을 탄핵한다. 대법원 위에 헌재가 다시 한번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게 사부 체제로 한다.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비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은 저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독재 정권 시대에 그런 독재자들이 임명하는 그런 판사들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 다 거쳐가지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아이고 흠이 없으시네요. 그게 흠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소신 있는 원칙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장 하시면서 그 원칙 잘 지켜나가세요. 덕담하면서 끝났잖아요. 근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니까 탄핵한다. 대법관 뭐 30명으로 늘린다. 이렇게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법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비판을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또 고법을 흔들고 막 고법 판사 목 조르고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고법이 전 압박에 의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압박은 아니다. 이정금 장판사가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고 하고 전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죠. 근데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해서 탄핵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재판부가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장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형수법 개정안 예를 들어서 또는 법원 조직법, 네. 법원법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한 30명으로 바꾼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오케이 내가 그러면 이번에
재판 기일 연기해서 대선 뒤로 할 테니까 그거 하지 말아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터가 어차피 안 되는 거여서. 아니, 저는 탄핵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탄핵도 사실은 고등법원을 탄핵시키는 거, 그러니까 아까 헌법 위반으로 뭐 선거 보장 그것 때문에. 네. 저 재판부가 음. 예를 들어서 뭐 누구 그러면 조폭들 뭐 예를 할 때 뭐 위협이 있다. 그런 걸 부담 갖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런 걸 부담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내심의 영역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재판부들이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다. 그건 뭐 사실 더 열받아서 정치적으로 싸울 수가 있지. 그걸로 부담을 안 느낄 것 같고, 근데 여러 그 앞서도 잠깐 뭐 서영주 소장도 얘기했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법이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신청이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보는데 신청 들어왔으니 그래 그럼 연기해줄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한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리고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민주당의 압박과 압력이 없었어. 없었다면 그걸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럼 고법이 이렇게 선고기를 했을까? 연기를 했을까? 바로 때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탄핵한다 이게 아니라 네. 강력히 요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탄핵한다가 없고 네. 그래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탄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고 그냥 지금 탄핵한다고 만약에 없고 아까 압박이 없다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압박이 없어. 예, 빨리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하죠 고법이. 그런데 탄핵한다라고 않고 그 말은 없이 그냥 지금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선고를 내리는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건 고법이 판단하실 일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헌법에도 어긋나고 평등한 선거운동의 권리에 대한 것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그 법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실장님 말씀이 맞기도 한데 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5월 15일 날 선고를 하겠어요라고 지정을 안 했어야지. 아니 선고가 아니라 그때 심리를 열겠다라고 네. 안 했어야지. 그 논리가 맞다면은 지금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냥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하고 그럼 그때는 선고일 아니 심리기일 정할 때는 대선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도 이제 법정에는 가보셨어요. 저는 노하우가 많죠. 엄청나게 많이 가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법원은 모든 걸 기일을 통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네. 공판 중심주의고. 그래서 자 심리 첫판에서 그럼 너 그때 얘기해봐.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빨리 해서 우리가 빨리 결정을 내니까 집행관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만나서 그러면 또 밖에서 떠들지 말고 와서 변경기일을 해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얘기하든지 뭐 하든지 뭐 나중에 빨리 해보자 그거를.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도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할 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게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니들이 이렇게 선고하는 게 맞냐라고 계속 비판은 똑같이 했었잖아. 그 비판을 다 보고 한 고법에서 심리기일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박 실장님 말이 맞기도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과 탄핵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과연 이렇게 밀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거예요. 소장님, 이거는 이제 반론이란 반론인데 제가 이제 민주당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반론은 어때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파기환송을 했고, 네. 그거는 뭐 저간의 사정이 뭐든 간에 일단 따라야 된다 이런 주의잖아요. 네.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 네, 네, 이런 네.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네. 예를 들면 법과 원칙까지 이제 깐깐하게 따져보자 이거죠. 이것도 내부 비판문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국 법관에 열자고 하면서 나온 논리 중에 하나예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네. 뭐 선거법 포함해서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항소심 재판 무죄 판결 나오자마자 네. 3월 26일 나왔어요. 네. 이틀 만에 바로 기록 공람 절차 마치고 바로 기록 송부합니다. 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 이거 한 달에 한 번 여는 거거든. 네. 근데 일주일에 바박 열어요, 두 번은. 네. 바박 열고 그리고 파기환송해서 바로 기일 지정하고 고등법원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송달 절차 있죠. 송달 절차를 보통 이제 우편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행관 송달로 바로 촉탁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굳이 말하면 뭐 이례적이다 뭐이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 1, 2심 간에 지금 죄가 갈렸고 이렇게 첨예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그 부분이 갈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보고 좀 더 차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집행각 총달 시키고 안 하던 전업체 2번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사 그게 맞을지언정 그 판단이 맞을지언정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죠.
법을 피고인 위반한 입장에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편법이고 이례적인데 편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재량권 내에서의 행사 아닌가요? 그런 그런 것을 결정하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사법부에다가 대법원에다가 그런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줬잖아요. 아. 그 재량권을 행사한 거 가지고 니들 이례적이야. 그런 적이 음.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래. 아. 니들 선거 개입이야. 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그런데 그것은 공격으로 끝나야지. 유죄 취지 판결 내렸으니까 대법원 이거 아, 작살내야지. 아. 탄핵해야지.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뭔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있다. 근데 그럼 이 재량권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건 맞잖아요. 재량권 이상해 보인다라고 한두 개도 생각하는 아니고 분들이 지금 한 있죠. 세 개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빨리 그렇게 결정을 생각을 해요. 내리려고 한 예를 거죠. 들어서 그렇죠. 재량권인데 맞아요. 네. 재량권 아닌데 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네. 부적절하지만 그래 조희대 대법원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 어느 정도냐면 딱 조희대 대법원의 가장 선회를 하면 선회하자면. 자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유죄인데 음. 자 대선 앞두고 있어서 정치에 개입한다는 생각이 될까봐 이걸 미뤄 안 해? 그 판단을 못 하고 그러면 그냥 최대한 당겨서 그 선거운동에 가장 영향이 적게 최대한 당기면 그래도 어차피 앞으로 갈수록 영향이 그쵸, 적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판단만 하고 음. 그 다음에 파기환송심 갖다가 다시 대법원 온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그건 말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말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세요. 요거까지는 제가 5월 1일 날 만약 한다면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3월 달, 4월 달 정도 4월 초순까지는 모르겠지만 5월에 그렇게 한 달 진짜 이틀 남겨놓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할 수도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선고까지 내겠다? 그러니까 재상고로 들어와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논쟁을 하고 그렇죠. 토론을 그렇죠. 해보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근데 생각을 그거는 나누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불법적이다, 사법 구태타다. 어떻게 이게 사법 구태타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처벌받았으면 좋겠어. 유죄라고 생각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만약에 아이고 이제 대선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선고 내리면 안 되지. 그래서 선고를 안 내려. 그게 오히려 더 큰 대선 개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위가 자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쟁의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제도와 아니, 시스템이 보수주의자 잘못됐으면, 입장에서? 네. 그렇죠. 제도와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국회 내에서 세미나하고 공청회하고 여야 간 법률안 검토해서 제도 자체를 바꾸라. 민주당처럼 지금처럼 그냥 자기네들이 수적 우위가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소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그냥 후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 보름 만에 저렇게 법안을 개정하고 바꾸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제도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도화해서 하는 건데 네. 그 제도를 쭉 그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건 지키지 않은 거지. 대법원도 어차피 안 지켰잖아요. 숙려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도 재량권 지금 남용한 거 보면 하나도 안 지켰는데. 근데 거기는 633 원칙에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려고 한 거고. 조희대 대법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반론한 거. 아니, 그 얘기하세요. 5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633 2건은 미리 들어온 거고 3건은 나중에 조희대 대법관 그 임명된 다음에 한 건데 이거 다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 내에서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이게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5,500만 명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법이잖아요. 일반법이잖아. 그렇죠. 헌법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없어요. 아니 근데 소장님 시간이 없어. 자, 마지막 하나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나 이쪽 지지자들이 왜 화가 났냐면 네. 지기현 판사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럼 저도 양보해도- 화나요. 네, 왜냐하면 그건 잘못했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결과적으로 소장님의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이쪽 지지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장 소장님 말을 들어주니까 계속 어기는 놈 계속 어기는 거야. 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거 나는 반대. 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비판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비판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구렁이 담 넘듯이 세상은 윤석열 세상이 돼 있는 거죠. 형소법 66조 위반한 거잖아요. 그 법에 나와 있어요. 때가 아니라 난로하게.
근데 지기현이 지가 입법 재량 행위를 한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막 말이 많았어. 근데 검찰이 또 즉시한 걸 안 해. 때마침 해픈투비로 심우정이 쏙 빼요. 비판했죠. 그랬더니 우리 다. 그러니까 비판은 좋은데 비판하고 떠나서 윤석열은 풀려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사후적인 우리가 하는 얘기고 윤석열은 지금 개 데리고 한강 산책하고 다니고 있거든. 화나죠. 잘못됐지.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화난 거 근데 알겠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법 형수법 개정 안에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저도 그 취지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선진적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논란 때문에 빼면 오해받기에 충분하죠. 그렇죠. 오해가 아니라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정치적 책임을 성갑두고 져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더 이상해서 단일화 가지고 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리스크가 좀 줄어든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다음 주 14일 날 하겠다. 저는 그건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그거는 국회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명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가 보인다면 그러겠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국회가 어떤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을 부른다? 그건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있었죠. 그러니까 재판이 사실은 고법이 연기를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연기를 했잖아요. 연기한 다음에 사실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일정이 픽스가 됐거든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도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지자들이 원한다요.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민 통합이고 중도 외연 확장이잖아요. 이거랑 반대되는 메시지를 사실 은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랑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저는 반대편인 사람을 설득하는 걸 해야 돼요.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메시지로는 그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면 그건 바뀌는 거죠. 네. 좀 위기를 맞이. 그래서 이제 제 지는 그런 지점이요. 그러니까 소장님처럼 비판해도 다 사후적이고 결론은 떼쓰기, 검찰 힘쓰고 막 지기현 풀어주고 뭐 현실은 말은 많지만 현실은 다 윤석열 유리하게 되는 거야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네. 이종주 기자님보다 제가 거의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부터 네. 목숨을 걸고 제가 윤석열 정권, 윤석열, 김건희, 윤핵관들 네. 비판하고 네.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저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일관된다니까요. 네. 어느 정권이든 법과 제도를 인정을 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잘못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제도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다수 의석을 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법 개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재량권을 갖고 하겠다라는 것, 그것은 독재가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점을 저 우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히틀러도 네. 법의 테두리에 맞게 국민들 선출에 의해서 그런 독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반대한다는 둥 아니면 뭐 국민의힘 편든다라는 둥 판사 편든다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 조금 저도 동의하지만 한켠에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의를 위해서 영화에서는 정의와 원칙을 위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버리기는 쉽거든. 논리로 비판하는 건 사후적이고 그래서 떼쓰고 밀어붙이고 그냥 무대뽀로 하고 이런 지금 윤석열 플레이들 지기현 심우정 판판이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결과만 보면 말을 빼고 결과만 보면 다 이 사람들이 승리야. 근데 이쪽은 상처뿐이 없어. 에이, 그래도 국민이 이겨요. 그 이번에 대선 결과 보세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또 정권도 교체하고 잘못된 사람들 또 벌 주고 선거에서 낙선도 시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없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걸 처벌 못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그동안 받았던 재판도 다 중지된다.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예외 조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예외 조항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니까 확대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그러면은 당선되고 나서는 그동안 받았던 재판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려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참 어떤 그런 차원이에요. 알겠습니다. 평등해야 된다. 그렇죠. 법의 적용. 네. 그래서 지금 개 끌고 다니지 말고 빨리 윤석열 잡아넣어야 됩니다. 화난다니까 그거 네. 진짜 윤석열 피가 가- 거꾸로 윤석열 쏟아요. 감옥에 저는 제가 그 한강에 산책한 날 저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와 이거 씨 한강에서 누구는 개 끌고 다니고 있고 저는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때는 이정주 기자님이 그 아크로비스타에 1층에서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네. 자 한번 갈까요? 김건희랑 스튜디오를 거기로 옮겨요. 네. 우리 거기서 한번 방송해. 아 한번 갑시다. 네. 대선 한 날 우리 아크로비스타 이거 차리고. 아크로스 1층에 네. 우린 거기서 방송하시는 걸로. 대선날 다른 방송 가야 돼가지고. 대선 날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핫하게 붙었을 때 지금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도중에 이제 하는 거죠. 이거 도중에. 네. 이미 선거는 핫하지가 끝났지가 않아요. 끝났어. 봐야죠. 오늘 취임 첫째 날이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째 날.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첫날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